물가가 꺾인다는 거는 즉 이퀄 소비가 떨어졌고 경기 침체에 진입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비트코인 23.7K 2% 살짝 빠졌는데 24K 뭐 최고점이 거의 25K까지 갔다 왔었습니다. 25K 가기 직전에 24.4K까지 거의 뭐 한 며칠 한두 달 만에 거의 최고점을 보시는 것 같은데, 참 웃긴 게 비트코인 24K가 최고점이야. 진짜 좀 어떻게 보면 시장 투자자들이라든가 사람들이 단순하죠. 지금 이렇게 상승했다고 막 좋아해. 얼마 전까지는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막 50K, 48K, 막 60K, 70K 막 이랬는데, 자, 70K까지는 아니었죠. 죄송합니다. 보시면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가 8월 10일날 CPI가 좋게 나왔고 11, 12 연달아서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오르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 장세에서는 계속해서 오를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조정이 한번 올 거다 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이게 조정이 어떻게 될지, 매수하신 분들한테는 기회가 또 될지, 그런 것들. 자, 미국 증시 살짝 빠졌죠. 조정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 며칠 사이에. 자, 우리 비트코인 시장도 역시 조정을 거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롱 비율 73% 많이 올라왔죠. 금방금방 올라옵니다. 70% 후반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알고 계시죠? 우리 롱청산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높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중국 7월 소비자 물가지 2.7% 상승, 2년 만에 최고치. 일단은 8월 10일날 미국 CPI가 나왔고 예측치가 이제 8.7%였죠. 8.7%였는데 코인 이슈는 한 8.8에서 8.9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원유나 변동성이 심한 이제 식자재나 이런 것들 제외한 근원 CPI도 높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됐는데 결과는 반대로 나왔어요. 반대로. 예상보다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은 몰랐죠, 사실. 그래서 8.5%가 나왔다. 제가 그래서 8.8%, 8.9%또 봤던 이유가 뭐였냐면 중국에서 CPI가 높게 나왔습니다. CPI가 보시면은 중국 CPI가 전월 대비 2.7% 상승을 했죠. 요게 거의 2년 만에 최고 수치였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렇게까지 높게 나왔는데 미국도 당연히 높게 나오지 않을까, 진짜 좀 안 좋게 뭐 따지면 한 8점 후반대 정도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8.5% 낮게 나왔죠. 근데 또 웃긴 게 중국은 이래서 믿을 수가 없어. CPI가 2.7%가 상승했는데, 자, 자세히 보시면은 교통연료비가 전년 동월 대비 24% 급등, 돼지고기 20%, 식자재 가격이 굉장히 올랐다는 겁니다. 식자재 가격이. 그리고 뭐 교통연료비도 올랐고. 자, 근데 PPI는 떨어졌어, 반대로. 도매 가격인 생산자 물가지수. 이게 무슨 뜻일까? PPI는 반대로 떨어졌죠. 이상하지 않나요? CPI는 높게 나왔는데 PPI는 낮게 떨어졌어, 오히려. PPI가 보통 기업들이 이제 생산을 해내서 그런 이제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야 마련인데 반대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장 둔화. 자, 예전에 중국에서 PPI가 너무 말이 안 된다, 물가도 어느 정도 정부에서 관리가 들어가는 것 같고 지수나 지표들, 기업들 PPI는 말도 안 되는 지표다, 그렇게 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정부에서 기업들 PPI 요거 물가 압력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거다. 왜?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싸게 팔고 이것저것 이윤을 남겨 먹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그거를 뭐 다양한 회유책으로 이렇게 회유를 했겠죠.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뭐 지금 그 금리를 인하하고 있으니까, 뭐 유동성을 공급 중이니까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영래포 금리를 이제 낮추면서 이것저것 지금 우리가 금리를 좀 낮춰줄게, 기업들한테 따로 계속해서 푸시를 넣고 있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그렇게 되면서 PPI가 지금 낮아지고 있죠. PPI가 낮아졌다는 거는 CPI가 높게 올라갈 수도 있었던 걸 더 막아줬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중국 기업들은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100원에 물건을 팔고 싶어, 정부 압박 때문에
70원, 80원 밖에 못 팔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뭐 나중에 이렇게 지원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래서 PPI, 중국 CPI 요거 그냥 눈에 보이는 지표를 믿을 수 없다. 그냥 보이는 대로 믿으면 안 된다.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PPI 요거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왔어. 자, 근데 중국 PPI 예측치가 4.8%인데 실제가 4.2%야. 오히려 반대로 낮게 나왔죠. 근데 CPI는 2년 내 최고가 나왔다는 거, 막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CPI가 이번에 막을 수 없었던 게 식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식자재 가격이 올라갔고 뭐 에너지라던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정부에서 통제가 가능한데, 식자재를 이제 수출을 하고 식자재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는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미국 7월 소비자 물가 8.5% 상승폭이 둔화됐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 이전에 이제 CPI가 적게 나올 걸로 예측했던 분들은 야 봐라, 지금 내가 물가 피크아웃 찍었다고 하지 않았냐, 물가 지금 아래로 찍었다, 이제 점점 더 떨어질 거다, 인플레이션 꺾였다, 그런 얘기들 하실 거고. 근데 또 이번에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지표까지 좋게 나왔습니다. 원유라던가 식자재를 제외한 지표도 6.1이었는데 실제 5.9 나왔어요. 자, 그래서 괜찮게 나왔다. 코인이슈가 생각을 했던 게 이제 렌트비 그리고 임금 상승률 이런 것들이 높았기 때문에 근원 CPI도 높게 나올 거고 CPI도 조금 높게 나오지 않을 거다, 높게 나올 거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원 CPI에서 똑같이 식자재 가격이나 뭐 이런 그 임금 상승률, 렌트비는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많이 떨어졌어. 이게 많이 떨어져서 어느 정도 상쇄하는 역할을 했다. 요게 뭘까? 원유 가격. 원유 가격이 많이 내려서 원유가가 최저점을 찍었었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을 상쇄를 했다. 자, 국제유가 하락. 미국 CPI 상승세 둔화로 90달러 이상 유지. 최근 상승분은 거의 유지했다. 그러면서 이제 90달러 정도, 요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얘기. 40년 만에 최악 인플레 정점 찍었나? 미국 7월 물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7%, 8.5, 8.3, 9.1, 8.5. 아마 9월 달에도 떨어지는 폭은 계속해서 기록을 할 겁니다. 근데 10월 달부터 다시 또 튀어오를 수 있는, 연말 되면 우리가 물가 계속해서 떨어진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8.5, 뭐 10월 달, 이제 9월 달 8.1, 뭐 10월 달 7.8, 계속해서 7%, 6% 떨어질 수 있을까?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말은 오히려 8.5 정도까지 다시 또 한 차례 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뭐 식품 가격, 뭐 임대료 올랐죠. 전월 대비 1.1, 임대료는 0.7. 근데 반면에 에너지 가격이 4.6. 굉장히 많이 빠졌어. 에너지 가격이. 휘발유, 천연가스 가격이 6월보다 7.7, 3.6%씩. 항공 가격도 같은 기간 7.8%. 이런 식으로. 자, 이거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미국 CPI의 코스피 상승. 지금 전세계 자산시장이 좋아졌어. 좋아졌는데 머리가 또 아파졌어. 이 사람들은 9월 22일 날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지 예측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지금 머리가 아파. 왜? 얼마 전에 비농업 고용지표 예측치보다 2배 이상 나왔죠. 야, 고용지표가 이렇게 좋아? 금리 인상 세게 가겠네. 0.5가 아닌 0.75. 근데 CPI가 또 굉장히 꺾였어. 야, CPI 8.5면 이거 물가가 완전 피크아웃 찍었다는 건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세게 하는데, 금리 인상 9월달 0.75가 아니라 0.5포인트 하겠네. 지금 뷰가 며칠 만에 계속 왔다 갔다 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우리 코인이슈 가족분들은 이런 기사들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기본적인 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8.5 비농업 고용지표 좋았고, 미국 CPI 8.5 좋아. 떨어진 것도 맞아. 물가도 피크아웃 찍은 거 지금 흐름만 봤을 땐 맞아. 근데 8.5라는 수치를 인지하셔야 됩니다. 8%. 8%라는 CPI 수치가 높은 걸까 낮은 걸까? 그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지금 막 흐름에 막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왔다 갔다 상승한다고 막 좋아가지고 막 쫄래쫄래 이렇게 기분 좋아하시고 막
행복해하고 막 그 폭죽 터트리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8.5, 8%, 8.3, 8.1, 8%대면 그 뭐 듣도 보도 못한 우리 소비자 물가 지수예요. 높다는 겁니다. 8.5.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8월 17일 미국 소매 판매 지표 예측치 0.8%. 8월 18일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 CPI 요거 발표 예측치. 그리고 25일, 27일 날 이번 달 중요한 지표 이제 한 차례 지나갔고 두 번째로 중요한 지표는 25일부터 27일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여기서 연준 의원들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할지, 그리고 26일 날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 우리가 미국 CPI 근원 CPI랑 미국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요것도 우리 변동성이 심한 원유라던가 그 식자재 같은 변동성이 심한 것들 다 제외한 지표다. 요거 지표가 사실 더 중요해. CPI보다. 어떻게 보면은 연준이 요거 지표 갖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요거 중요하다. 근데 아마 예측치 4.7% 높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높게 나올 걸로. 자, 이번에 또 그 상세를 시켰던 게 원유 가격이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나 이런 것들 다 빠지면 이런 것들 PCE 지표 높게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PCE 지표 높게 나오면 9월 22일 날 금리 인상 어떻게 갈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 9월 2일 날 고용보고서 발표됩니다. 그리고 베이지북 발표 13일 미국 소비자 물가지 CPI 발표 다시 한번 하고 9월 22일 연준 금리 인상 간다는 거. 일단은 지금 중국이 7월달 CPI가 작년 같은 달보다 2.7% 상승, 2년 만에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중국 CPI가 물가가 지금.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중국 CPI는 좀 더 빨리 그리고 더 높은 수치로 튀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중국 정부에서 아마 입막음한 게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PPI도 말이 안 돼. 2년 만에 CPI가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 최고치가 나왔는데 PPI는 반대로 또 떨어졌네. 기업들이 만드는 우리 도매 지수는 안 좋게 나왔어. 반대로 간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이 4.1%. 그렇기 때문에 중국 지표 믿을 수 없다. 그리고 미국 제일 중요한 9.5%, 8.5%죠. CPI. 자, 이건 우리 방송 예습본 수정해야겠네요. 8.5% 하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근원 CPI가 6.1% 예측치가. 근데 발표는 5.9% 적게 나왔다. 그래서 식품 가격이랑 임대료가 올랐지만 에너지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상승분을 상쇄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연준 의장,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얘기가 이제 중요한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에 뭐라 그랬냐면 9월 달에 0.75포인트, 9월 22일 날 0.7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하다. 근데 그때까지 나오는 뭐 비농업 고용 지표 아니면 뭐 연준 이런 고용 지표들, 경제 지표들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는 언급을 합니다. 이번 FOMC 회의 때. 자, 그러면 일단은 고용 지표는 좋게 나왔고 물가도 굉장히 좋게 나왔어, CPI가.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 9월 달에 큰 폭의 금리 인상은 하지 않겠다. 요 시나리오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까? 요 시나리오. 우리 코인이슈 가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CPI가 꺾였다 그래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작은 폭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반대로 큰 폭으로 해야 된다? 지금 연준에서 이게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하는 거는 어떤 또 내용들이라던가 의도를 좀 내포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제 뭐 내년에 뭐 리세션이 들어간다,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이제 이따가 얘기를 해드릴 건데, 지금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코인이슈가 봤을 때는 더 높아졌습니다. 시장 투자자들은 막 좋다고 지금 떠들죠. 막 경제 전문가들 막 경제 방송 틀면은, 물론 뭐 코인이슈랑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겠지만 지금 물가가 꺾였기 때문에, 그리고 연준 의장이 맨날 말하는 고용시장이 견고하기 때문에 좋다, 경기 침체 안 올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가가 꺾였다는 뜻은 반대로 얘기하면 소비가 줄었다는 걸 뜻합니다. 물론 이제 원유 가격이 떨어졌고 전체적인 이제 가격들이 다 떨어져서 물가가 꺾일 수도 있겠지만,
물가가 꺾인다는 거는 즉 이퀄 소비가 떨어졌고 경기 침체에 진입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지금 우리가 뭐 좋게 나왔고 뭐 CPI가 좋고 비농고용지표가 좋고 뭐 연준이장 이런 얘기 하는 거 믿으면 안 돼. 작년에도 우리 연준이장 하는 얘기 믿었으면 자산시장에서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대처할 수 없었어. 코인이츠 가족분들은. 그리고 저도 이렇게 방송 나와서 좋은 대처를 할 수 없었고, 우리가 남들 커뮤니티랑 다르게 현금 보유하면서 저점에서 남들 막 5천만 원에 주울 때 우리 2천만 원에 주었죠. 그렇게 잘 줄 수 있었던 이유들이 뭐냐면 연준에서 하는 얘기 반대로 갔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장에서는 9월달 지금 단기적으로는 0.5포인트 금리 인상 한다, 0.75포인트 안 하겠다, 적은 폭의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는데 아니다. 지금 우리는 뭐 좋은 지표들, 비농고용 지표 좋았고 CPI 많이 꺾였고 좋은 얘기들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꺾여봤자 8.5다. 8%라는 수치는 진짜 높은 수치입니다. 대단한 수치예요. CPI가 8.5% 나왔다? 시장 투자자들이 지금 간과한 겁니다. 이미 선반영을 했겠지, 뭘 했겠지. 8.5%면 내일 모레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0.75포인트, 100bp까지도 할 수 있는 명분이 형성이 된 겁니다. 8.5 자체가.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코인이츠 가족분들은 8월 말까지는 상승이다. 단기 반등이다. 근데 8월 이후부터, 말부터는 9월 22일 날 또 금리 인상도 있고 9월 달부터 우리 또 긴축 2배로 들어가죠. 여러 가지 지표들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단타 치거나 뭐 선물하시는 분들 8월 26일, 8월 말 정도까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반등에 무게감을 실으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